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5일 시민건강 논평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료급여 계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주부양비 폐지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양 의무자인 가족의 부양 능력까지 함께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단해서 수급권을 제한하고 일정 기준 미만이면 부양 능력 없음으로 보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중간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금전적 지원이 없어도 부양 의무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양비로 산정해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미약 구간의 간주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복지부의 표현대로라면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는데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폐지를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6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0년째 연락이 끊긴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그 부모는 여전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새로 도입되는 외래 본인 부담 차등제입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진료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루 한 번 꼴인 365회라는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여러 질환을 알아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과다 이용과 합리적인 이용을 구분한다는 것일까요? 의료 이용은 공급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아플 때 얼마나 자주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미리 정해놓고 의사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가 더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면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공급자 통제 방안이나 주치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과다 이용 대상자로 추정되는 156만 명 중 550여 명이 실제로 과다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늘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자주 의료기관을 찾는 것일까요? 혹시 의료적 필요는 아니지만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국가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효과도 없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계약은 완전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계약이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새 정부에서 완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시민건강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